자, 계속 제가 요 콜레이저만 껴놓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풋도 마찬가지예요. 풋도 이제 제가 풋옵션에 대한 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풋 레이쇼 얘기를 할 거고, 대비 풋 레이쇼와 또 크레딧 풋 레이쇼 얘기를 할 겁니다. 풋은 기억나시죠? 풋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발행을 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콜을 발행하는데, 아니 자산을 갖고 있는데 풋을 발행한다? 뭐지? 그럼 자산을 더 사지 왜 풋을 발행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풋 발행은 왜 할까? 거기에서 풋옵션의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장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풋옵션 발행하는 게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외가 부분으로 제가 일단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쪽 옵션 발행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회 될 때 따로 얘기 드릴 거고요. 외가 쪽 풋으로 개념을 잡는 건데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장이 당분간 내려갈 것 같다. 그렇다고 자산을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매도합니다. 자기네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물을 매도해서 자신의 자산이 하락으로 갔을 때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어 갑니다. 외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를 확 늘려서 가져가지 주식을 냅다 전부 다 갖다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주식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선물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고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현물을 팔겠죠. 무슨 선물을 팔고 그러겠어요. 그냥 당장 던져버리는 게 최고죠. 끝까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 매도만 하는 거거든요. 주체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을 매도하는 시장이 오면 그거는 무슨 변동성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메이저들이 현물을 매도하는 흐름이 밝혀질 때는요. 희대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IMF 때, 또 2008년도 리먼이 사태 때 이런 사태들 보통 어떤 무슨 어디 핵실험이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벤트성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부분이고요. 경제적인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영속성 있는 흐름으로 갈 때 메이저들이 현물을 던집니다. 그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급변하는 장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옵션을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히 개인들은 발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같이 돈 없는 개인들은 옵션 매수로 남부럽지 않게 돈 벌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런 기회는 언젠가 온다 했을 때 왔는데도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현물을 던집니다. 현물을 파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볼 때 메이저들은 현물을 안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물을 보유하면서 일부는 정리하겠지만 선물로 매도를 칩니다. 선물로 매도를 쳐서 자신의 자산 방향을 하방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 정도까지는 안 간다.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하고 짚습니다. 짚어두는 거예요. 250 있는 현재 자산이 있는데 선물 250에 매도를 때립니다. 왜?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나 시장이 아무리 내려가도 240 미만까지 내려가는 건 난 용납 못한다. 난 그렇게 안 본다라고 짚는 거예요. 240 풋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풋이에요. 풋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풋 발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 같지만 풋 발행을 하는 사람은 시장을 상승으로 보고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외가 풋을 발행하는 때는 시장이 거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락하는 거는 나도 용납 못한다라고 풋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풋 발행한 위치는 절호의 매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도구가 있고 또 어떤 관찰 도구가 있어서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외인들이 딱 보니까 계속 한 1주, 2주를 관찰을 했는데 시장을 하방으로 보면서 선물 매도를 계속해요. 근데 내려올 때마다 풋 발행을 하거든요, 애들이. 내려오면 풋 발행합니다, 애들이. 풋 발행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 반등이 일종의 일어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규모의 행사가를 보세요. 외인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풋을 발행하는지. 외인들이 풋 발행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 내려간다라고 주체별 현황을 해석하면은 오류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풋 발행을 해서 풋을
뭐 소위 풋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시장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 내려가는데 이 시장이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외인들도 이제 시장을 끌고 가다가 그 정도 자리가 되면은 자, 더 이상 밑으로 밀어내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끌고 내려왔던 주체가 외인이었는데 그 주체가 더 이상 팔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존재합니다. 내려오면 사겠다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요. 우리도 많이 내려오면 사고 싶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는 마당에 외인들이 풋발행까지 해놓은 위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방향 변곡 자리로서 기가 막힌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향 변곡 자리는 터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팍 하고 튀어오릅니다. 팍. 그래서 일종의 그런 자리를 이제 튀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옵션이 메말라 있는, 변동성이 메말라 있어서 옵션 프리미엄이 말라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양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양매수로 말씀을 드리지만 욕심 있는 분들은 콜매수에서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추세 하락장에 콜매수로 대박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해보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거 그럴듯한 얘기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 겪어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는요. 콜매수 해가지고 대세 상승장에는 콜매수해서 깡통 찹니다. 왜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수가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변폭도 차분하고 변동성이라는 것은 변화성 그게 아니거든요. 불규칙성이 변동성이에요. 옵션에서 확 오르고 확 내리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급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게 변동성이지 오늘 2피 오르고 내일 1.5피 오르고 내일 2피 오르고 한 1.5피 조정받고 또 그 다음에 횡보하고 다시 1피 오르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은 죽게 돼 있고요. 콜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수익이 나는 듯 많은 듯 하다가 수익 날 때 조금 날 때 익절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요. 왜 이유도 모르게 내가 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또 방향도 틀리기도 하거든요. 대세 상승장에 조정받는 날 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손실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결국은 먹을 때 찔끔 먹고 콜 매수해가고 잃을 때 박살나고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 콜 매수로 깡통을 찹니다. 근데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가 정말 내려왔다 싶을 때 콜매수를 합니다. 그럼 대박 올라가거든요. 또 내려간다고 할 때 풋매수 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잘 내려가요. 수익도 나요. 대세 하락장에서는 수익도 잘 나요. 추세 하락에서 풋매수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반대 거래했을 때 콜매수에서도 수익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옵션 매수자들이 대세 하락장에서 돈들을 많이 법니다. 일반적으로. 자, 풋옵션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복습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역시 당연히 풋옵션 수익 곡선도 오늘 한번 봐야죠. 그때는 수익 곡선을 안 봤지만 자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조금 이제 지루하실 시간이 돼가거든요. 1시간 정도가 돼가니까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는 풋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을 매도 발행해 놓으면은 수익은 한정적이고 지수가 내려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무서운 포지션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풋 매수는요 제한된 한정된 손실로 풋옵션을 매수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수익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수익 곡선과 이러한 수익 곡선을 1대1이 아닌 1대 다수로 비율을 배분했을 때 어떻게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잘 보세요.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요. 제가 대부분 2점대 옵션짜리를 매수 종목에다 갖다 놨죠. 우선 비싼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싼 걸 매도하는 거예요. 레이쇼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레이쇼 종목을 고를 때 매수를 할 때요. 3.0의 마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3.0부터는 그 호가 단위가 3.00, 3.05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서 승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2점대 옵션들을 매수를 해서 3점대 넘어갈 때 청산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옵션이. 그리고 매도는 주로 이제 1점대에서 두들겨 패서
그것이 0.7, 0.6, 0.4까지 두들겨 패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나이스해요. 근데 요거는 이 가격들은 만기 주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2.3도 상당한 외가입니다. 뭐 한 1회가, 2회가, 1.5회가라고 해야 되나? 한 2회가 정도 될 거예요, 이 가격이. 그러나 이제 그 만기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 되면은 기준가에 접근하고 나중에 내 가격도 됩니다, 이 옵션 가격이. 그러나 이제 가격을 잡을 때 2점대 가격을 매수를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돼요. 요거는 이제 거래하면서 체득한 요령이라 이 2점대 옵션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면 옵션 매수를 했을 때 콜이든 풋이든 2점 초중반 대 매수해서 3.0 넘겨서 팔았을 때 가장 투입금 대비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가 좋습니다. 자, 샤크님 지금 듣고 계시죠? 샤크님 이게 지금 데빗이에요. 데빗. 왜 데빗이에요? 왜 데빗 풋 레이쇼겠어요? 자, 풋매수 금액하고 풋매도 금액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빗 풋 레이쇼죠. 그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손실이 나요. 손실에 이만큼의 한정된 손실이 나요. 한정된 손실이 나고 그러나 이론 곡선은 위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상방으로 갈 때 이익 흐름으로 갑니다. 상방으로 갈 때. 근데 이 데빗이 커지면 다시 말해서 풋매수를 더 많이 잡아주는 식으로 풋레이쇼를 잡으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빗 풋레이쇼를 잡을 때 그 비용하는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레딧 풋 레이쇼로 비단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데빗 풋 레이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담하는 풋매수 금액이 아주 크게만 안 잡는다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수익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 참고로 아까 그 데빗 콜레이저, 데빗 풋 레이쇼 그림 잠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빗 콜레이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 금액이 나잖아요. 이게 많이 이 콜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손실이 38팀인가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1대2로 했었다면 요 금액이 좀 줄어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조금 더 매수 금액을 좀 줄이는 셈이 되는데 그래도 매수 금액이 크거든요. 1대2로 하더라도. 근데 8틱 수익이 남잖아요. 어저께 종가랑 오늘 종가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콜레이쇼는 그리고 반면에 크레딧 콜레이쇼로 했다면은 수익이 엄청 많이 납니다. 방향성이 많이 가미된 거거든요. 옵션 매도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콜 매도에 가깝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콜 매도인데 약간 해칭을 해줬다. 이게 크레딧 콜레이쇼예요. 데빗 풋 레이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크레딧 풋 레이쇼는 뭐겠습니까? 크레딧 풋 레이쇼는 풋매도예요. 풋매도. 풋매도를 풋매수를 해칭해 준 거예요. 0.75를 4개를 했습니다. 3.00 맞나요? 네. 아니 좀 틀리더라도 대충 그렇게 할게요. 3.00만큼 풋을 매도를 했고 풋 매수는 2.37밖에 안 했죠. 풋 매도에 가깝죠. 크레딧 풋 레이쇼입니다. 이 경우는 방향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요만큼의 프리미엄만큼을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데빗과 크레딧의 차이가 크지 않게 운영하면서 자기가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거래하면서 시장에서 느끼실 수 있으면은 이제 선수급에 해당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개념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장을 해석하면서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답으로 들어갈게요. 시걸. 아까 제가 답이 시걸이라고 그랬죠.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자, 이제 한 3, 4분 정도면은 이제 모든 게 마무리 될 것 같으네요. 시걸. 갈매기 그림을 시원하게 그려놨는데요. 갈매기 날개에 집중해 주세요. 날개. 시걸. 갈매기 날개를 한번 봐주세요. 자, 시걸의 오른쪽 날개. 자, 그림 보세요. 오른쪽 날개를 펼쳤죠. 오른쪽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딱 맞춰주시면 제가 기분 되게 좋을 텐데. 요 그림만 보고 딱 이게 뭐다라고 딱 찍어보실 분 있으세요? 요 그림만 보고. 이게 뭐다라고 딱 찍어주시는 분은 오늘 강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생각은 도는데 막 헷갈린다. 좋습니다. 네. 콜레이쇼다 라는 정도는 알겠다. 콜레이쇼다. 나중에 저기 반복해서 강의 들으세요. 콜레이쇼입니다. 근데 네. 조수님 맞습니다. 역시 25년 구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데비 콜레이쇼 맞습니다. 자, 여기 손실 보는 부분이 있죠? 만기에 손실 봅니다. 그림만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데비 콜레이쇼? 딱 그림이 나오거든요. 데비 콜레이쇼가 아닙니까? 경력 좀 있으시잖아요. 루비콘님. 어쨌든 이 구력이라는 이 날개가 있습니다. 2년 6개월이에요. 25년이 아니고요. 저는 25년으로 봤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그 대단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강의 따라오시는 거 보니까 그 구력과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강의를 마친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른쪽 날개를 콜레이쇼로 펼친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시걸의 왼쪽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거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와야죠. 네? 치기가 귀찮으시다 이거죠.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아는데 귀찮아서 안 치시는 거고. 자, 데빗이죠? 데빗 풋레이쇼입니다. 데빗 풋레이쇼예요. 왼쪽 날개. 이 데빗 콜레이쇼와 데빗 풋레이쇼를 합쳐볼게요. 시걸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양쪽 날개를 펼치죠? 양쪽 날개를 펼치는 게 시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갈매기 사진을 딱 그려놨잖아요. 이 만기 손익을 한번 쫙 보세요. 증권 애들이 만기날 가면 이런 포지션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은 거래를 하면서 이 만기 손익을 이 부분을 올립니다. 옵션 매도를 더 많이 때려가면서 이 대빗 부분을 아예 없애요. 그래서 이 해당 구간에서 이 해당 구간까지 끝나면 무조건 이익으로 만기가 마감되는 포지션으로 증권 애들이 포지셔닝을 해서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계신 개인분들이 합성해서 오버하실 때 다 시걸 포지션으로 가져갑니다. 자, 보면 콜레이쇼 쳤죠. 콜레이쇼. 콜매수 한 개, 콜매도 두 개. 풋레이쇼 치죠. 풋매수 한 개, 풋매도 두 개. 자, 이거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시걸 포지션은 뭡니까? 양매도 두 세트를 양매수 한 세트로 해칭했죠.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한 겁니다. 시걸 포지션. 시걸이 뭐냐? 자, 50점짜리 대답은 양매도 치고 양매도를 갖다 양매수로 해칭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시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50점. 그거 콜레이쇼, 응? 그거랑 풋레이쇼 이걸 갖다가 같이 섞은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양매도를 양매수로 해칭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만점입니다. 제가 시걸 포지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왜 시걸 포지션이 필요하냐면요. 일중 거래하면서 시걸 포지션은 한때는 할만했었어요. 돈이 좀 됐는데 지금은 워낙 그 증거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현실이 대여계좌를 쓰다 보니까 대여계좌가 5개 이상의 매도 수량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매수까지 쓰고 이러다 보면은 거래 비용대로 나오고, 왜냐면 해칭할 때 지금 슬피치도 나오고, 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거래하다가 실수했을 때 실수에 의한 손실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잘 안 쓰지만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와 싸우고 있는 주체들이 이런 포지션을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떤 면으로든 여러모로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너무 열이만 앞서가지고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짚어드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레이쇼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부분이 기초 토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지금부터거든요. 동일 행사가로, 동일 행사가 콜로 혹은 동일 행사가로, 동일 행사가 풋으로 1대1이 아닌 1대 다수의 비율로 섞어서 그 지수 흐름의 변화에 맞춰서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포지션이 바로 레이쇼 포지션입니다.
레이쇼 포지션은 옵션에 옵션에는 행사가가 있다라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각 옵션에 그동안은 우리가 콜 옵션이 뭐고 풋 옵션이 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가 이제 레이쇼라는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콜 260의 의미와 콜 270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쇼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풋 240과 풋 230의 차이가 뭐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양매도를 할 때도 260과 240으로 양매도를 할 건지 250과 255를 양매도를 할 건지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고 저런 시장 상황에서는 저런 게 유리할 거다 라는 부분을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옵션 행사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옵션 행사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레이쇼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보다 구체화시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이쇼가 뭔지 이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콜 레이쇼가 뭔지 분명히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빗과 크레딧 개념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질문 우선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세요?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보통 질문 있냐고 여쭤보면 대답을 이렇게 안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지금 강의 끝까지 듣고 계신 분 계시면 저 1번들 한번 쳐봐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의 들었다. 조수님, 사크님, 느끼님. 네, 감사합니다. 돌핀님은 졸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들어야지 하신 것 같으네요. 네, 돌핀님 나중에 꼭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자,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돌핀님도 계셨구나. 질문은 없으시죠? 일단 방송은 녹화는 종료할게요. 일단 자, 제 세 번째 강의 레이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